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아는 지혜, 온고지신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가로 꼽히는 사마천. 그가 쓴 사기에는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조금 특별합니다. 돗자리를 짜고 장례식에서 피리를 불던 비천한 신분에서 시작해 한나라를 두 번이나 구한 영웅이 되었지만 권력의 비정함 속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해야 했던 인물. 바로 강우주발과 그의 아들 주아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의 북끝에서 되살아난 충의와 권력, 그리고 비극의 역사를 지금 시작합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왕의 역사인 본기, 인물 이야기인 열전 등 5부분으로 구성된 독창적인 역사서입니다. 그중 3가는 본래 대대로 자귀를 물려받은 제후 가문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공간, 즉 혈통적 고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이 틀을 과감히 깨뜨립니다. 그는 제후가 아니었던 공자나 심지어 반란을 일으켰던 진섭까지 세가에 포함시키는 파격을 선보입니다. 혈통이 아닌 역사에 미친 영향력과 공적을 기준으로 인물을 평가하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곳에 강우주발의 가문이 이름을 올립니다. 이는 천하의 존망에 기여한 공적이야말로 세습된 자기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마천의 역사관이 담긴 결정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주발의 시작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그는 폐연 출신으로 누에를 키울 때 쓰는 대나무 채반을 만들거나 상갓집에서 피리를 불어주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청년이 훗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죠. 그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같은 고향의 유방이 패공으로 군사를 일으켰을 때였습니다. 주발은 유방의 수레를 모는 마부로 합류하며 비로소 역사의 무대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초나라와 한나라가 천하를 두고 다투던 혼란의 시대, 주발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언제나 선봉에 섰습니다. 성을 공격할 때는 가장 먼저 성벽에 오르는 용맹을 과시했죠. 사마천은 그의 공적을 상세히 기록하며 그가 결코 운이 좋았던 인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지위를 쟁취했음을 분명히 합니다. 사마천은 이런 주발의 성품을 목강도누라는 4글자로 꿰뚫어 봅니다. 나무처럼 강직하고 무뚝뚝하며 성품이 돈독하고 후덕하다는 뜻이죠. 복잡한 책략보다는 우직한 용맹과 충성심이 그의 본질이었습니다. 한 고조 유방 역시 그의 이런 점을 높이 큰일을 맡길 만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성격은 평화의 시대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이나 현학적인 토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생들이 찾아오면 동쪽을 보고 앉아 빨리 요점만 말하시오 라고 재촉할 정도였으니 그의 실용적이고 직선적인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발의 인생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바로 여씨의 난을 평정했을 때입니다. 고조 유방이 세상을 떠나자 황후였던 여후는 자신의 친정 일족들을 왕으로 봉하며 권력을 장악합니다. 수도의 군대까지 손에 넣어 유씨 황씨를 전복시킬 기세였죠. 여후가 죽자 한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이때 최고 군사령관이었던 태위 주발과 최고 행정가였던 승상 진평이 구국의 결단을 내립니다. 두 사람은 치밀한 계획 끝에 여씨 일족을 속여군 지휘권을 손에 넣는데 성공합니다. 마침내 북군 병영에 들어선 주발은 군사들 앞에서 운명을 가를 한마디를 외칩니다. 여씨를 따르는 자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유씨를 따르는 자는 왼쪽 어깨를 드러내라. 그러자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갑옷의 왼쪽 어깨를 풀어헤쳐 유씨 황실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 극적인 장면 하나로 대세는 결정되었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씨 일족은 제거되었습니다. 이후 원로 공신들은 대왕 유황을 황제로 추대하니 이가 바로 한나라의 기틀을 다진 명군 한문제입니다. 주발의 이 행동은 한 왕조의 정통성을 지켜낸 구국의 위협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여씨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주발은 우승상에 임명되어 최고의 영예를 누립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부터 그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전쟁터의 미덕이었던 그의 목강도누함은
복잡한 정치 무대에서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제가 주발에게 물었습니다. 천하에서 1년에 처리하는 소송은 몇 건이며 나라의 1년 수입과 지출은 얼마나 되는가? 군무에만 익숙했던 주발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당혹감에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바로 고사성어 한류협회가 탄생한 순간이죠. 결국 그는 승상직을 사임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불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숙청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항상 갑옷을 입고 가솔들을 무장시킨 것이 오히려 모반을 꾀한다는 오해를 산 것입니다. 결국 그는 역모 혐의로 체포되어 장안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간신히 풀려난 주발은 비통하게 탄식합니다. 내가 일찍이 100만 대군을 지휘했건만 어찌 옥리의 존귀함을 알았으리요. 군대의 힘은 알았지만 국가를 움직이는 법과 정치의 생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무인의 비극적인 한탄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발의 극적인 삶은 한류협회, 좌단과 같은 고사성어를 남기며 오늘날까지 우리 언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과 비극은 아들 주아부에게서 더욱 극적으로 반복되고 심화됩니다. 주아부의 인생은 마치 한 편의 비극처럼 유명한 관상가 허부의 예언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후작이 되고 장군과 승상에 올라 최고의 권세를 누리겠지만 결국에는 굶어 죽을 운명이요. 이 섬뜩한 예언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복선이 됩니다. 주아부의 강직한 성품과 군사적 재능이 빛을 발한 곳은 세류영이라는 군영이었습니다. 흉노의 침입에 대비해 주둔하고 있을 때 문제가 군을 위문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다른 군영에서는 황제의 행차가 거침없이 통과했지만 세류영의 문지기는 군중에서는 장군의 명령만 들을 뿐 천자의 조서는 듣지 않는다며 황제의 행차를 막아섰습니다. 군영 안에서는 말을 달릴 수 없다는 군율에 따라 황제조차 말고삐를 잡고 천천히 나아가야 했죠. 주아부는 갑옷을 입은 채 절도하지 않고 군대의 예로 황제를 맞았습니다. 신하들은 경악했지만 문제는 오히려 크게 감동하며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장군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아들 경제 시절 5초 7국의 난이 일어나자 주아부는 다시 한번 가문이 명성을 증명합니다. 그는 반란군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략으로 거대한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하며 아버지에 이어 두 번째로 한 왕조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직함은 평화 시기의 조정에서 다시 한번 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황제가 총애하는 황후의 오빠나 항복해온 흉노 장수들을 제후로 봉하려는 것을 국가의 원칙을 들어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그의 충언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경제의 눈에 오만하고 고집스러운 행동으로 비쳤을 뿐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황제의 영린, 즉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렸습니다. 그의 몰락을 가져온 사건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사소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주아부를 위해 그의 아들이 장례용품으로 갑옷과 방패 500벌을 구입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거든 지하에서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포장되어 역모죄로 둔갑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주아부는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음식을 거부하며 닷새 만에 굶어 죽음으로써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관상가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사마천은 역사의 마지막에 태사공활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평가를 덧붙입니다. 아버지 주발에 대해서는 최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주발이 국가의 어려움을 바로잡으니 상나라의 이윤이나 주나라의 주공인들 어찌 그보다 낫다 하겠는가. 평범한 무장을 전설적인 성인 재상에 비견한 파격적인 평가입니다. 반면 아들 주아부에 대해서는 찬사와 비판이 교차합니다. 그의 군사적 재능은 최고의 명장과 비교하며 극찬했지만 곧이어 스스로 만족하여 배우려 하지 않았고 절개를 지키면서도 겸손하지 못하여 마침내 곤궁함에 이르렀으니 슬프도다 라며 그의 파멸을 초래한 성격적 결함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결국 두 부자의 운명은 이렇게 엇갈립니다.
순박하고 우직했던 아버지는 권력 앞에서 두려움을 알고 몸을 낮춰 살아남았지만 원칙에 집착하여 강탁했던 아들은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하다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주발과 주아부, 이들 부자는 한 왕조를 구한 영웅이었지만 그들의 충의와 용맹만으로는 복잡한 정치 세계에서 살아남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함,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는 정치적 지혜,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는 겸손함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주발 가문의 이야기는 국가를 세우는 창업의 시대에 필요한 영웅과 나라를 안정시키는 수성의 시대에 필요한 재상의 덕목이 얼마나 다른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전쟁터의 영웅이 평화 시기에는 정치적 미숙아로 전락하는 현실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권력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영웅 가문의 영광과 비극을 통해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삶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온고지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